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직한 화학 선생님 이재훈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우리가 2021년 노벰버 문제들인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오는 형태의 empirical 또는 molecular formula를 계산하라는 문제죠. 우리가 combustion analysis라고 부르는데 지금 내가 4.406g의 어떤 substance를 태운답니다. 근데 지금 얘가 당연히 CHO가 몇 개씩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은 얘를 CX개, HY개, OZ개로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다. 이렇게 둘게요. 그래서 excess oxygen을 사용했다는 뜻은 얘를 complete combustion 시키겠다라는 의미겠죠? 그랬더니 다 태우고 나니까 나는 CO2가 이만큼, H2가 이만큼 만들어졌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empirical formula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CXHYOZ라는 녀석을 우리가 옥시전을 사용해서 다 태우면은 일단 CO2랑 H2O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CO2가 8.82g인데 그리고 이제 H2O는 3.604g인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모든 카본들은 다 어디서 왔다? 여기서부터 온 카본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고 H2O의 모든 H들도 다 올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있는 CO2에 있는 카본의 양을 number of moles of carbon을 구하면은 그게 moles of carbon in our substance일 거고 또 마찬가지로 H2의 moles of hydrogen들을 구하면은 그게 moles of hydrogen in our substance가 될 거랍니다. 그 원리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8.802 카본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 8.802g의 CO2 곱하기 이제 CO2의 molar mass가 44.01g이니까 분의 1몰 CO2 하면은 moles of CO2가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1몰의 CO2에는 1몰의 카본이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우리는 몇 몰의 카본이 있냐 그게 계산이 될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는 0.200 몰의 카본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기를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다가 카본의 몰럴 매스를 곱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얘는 이제 2.402g이 카본이랑 똑같다라고 써두면 좋을 것 같아요. 12를 이제 곱하면은 자, 왜 우리가 이거를 써놓는 게 좋냐면은 자, 우리가 이따가 어차피 이 옥시전의 양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옥시전의 양은 전체 무게에서 카본과 하이드로전을 빼면은 옥시전의 무게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카본의 무게를 따로 계산을 해 놓는 거랍니다. 편하게. 그리고 H2O에서 이제 H의 number of moles도 구해보면은 우리가 3.604g의 H2O에서 곱하기 얘는 18.02g의 H2O 분의 1몰의 H2O 곱하기 1몰의 H2O에는 2몰의 하이드로전이 있으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moles of hydrogen이 이제 몇이 나오냐 자, 얘를 계산하면은 이제 0.4몰이 나오죠. 0.4몰의 하이드로전. 자,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제 1.01g을 곱해서 우리는 또 무게, mass로 바꾸면은 이건 또 어차피 1 곱하니까 거의 0.4g이랑 거의 비슷하겠죠. 그렇죠? 자, 0.404g 정도가 나오는데 하여튼 0.4 정도가 나온다 치고 그러면은 옥시전에 관련된 얘기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옥시전은 이제 전체 무게가 우리는 4.406g이라고 적혀져 있으니까 4.406g에서 빼기 카본의 무게, 카본의 이제 2.402라고 앞에서 계산했었고 그리고 또 빼기 하이드로전의 무게 0.4g
빼면은 그게 억수진의 무게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억수진의 무게를 계산을 하고 그러면 이게 1.6g 정도가 나오는데 1.6g 이거를 이제 또 molar mass로 나눠가지고 바꿔버리면은 우리는 0.1몰의 억수진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게 이만큼의 moles of carbon, hydrogen, oxygen이 있다는 것을 방금 찾은 거고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숫자로 우리는 나눠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simplest whole number mole ratio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숫자는 여기서 0.1이니까 얘네들을 다 0.1, 0.1, 0.1로 나누면은 그러면은 카본은 2, 하이드로전은 4, 오xygen이 1이다. 그래서 우리의 포뮬라는 C2H4O가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자, 이거는 empirical formula인 거고 그리고 determine the molecular of this compound if the molar mass is 88. 자, 그러면 우리 이 empirical formula의 mass를 계산해 보면은 2 곱하기 12 그 다음에 H는 이제 4개가 다 1g짜리니까 플러스 16g짜리 1개. 그럼 이걸 계산하면 몇이다? 이제 24 더하기 4 플러스 16이니까 그렇죠? 44 정도가 나오는 거죠. empirical formula의 무게랑 molecular formula의 무게가 2배 정도가 차이 나네. 44랑 88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포뮬라를 2배 해준 C4H8O2가 이게 바로 이제 molecular formul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B본도 금방 구할 수가 있답니다. 그럼 넘어가서 자, 이 문제는 이제 좀 연관이 없는 문제인데 지금 얘는 프로파날, 프로파놀 그 다음에 프로파노익 애시드의 이제 IR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문제 풀 때 자, 여기 문제에서도 한 1700에서 3500 정도를 보고서 이제 문제를 푸세요라고 했죠. 1700. 그러니까 여기가 1500고 1700 정도가 여기죠. 그렇죠? 1700 정도. 우리가 주로 이 오른쪽 부분들은 딱히 그렇게 쓸모가 없는 부분들이랍니다. 이 오른쪽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각 모리큘마다 우리가 사람도 핑거프린트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 사람들마다 그 유니크한 핑거프린트가 있는 것처럼 그 모리큘들마다도 굉장히 유니크한 이 IR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 오른쪽이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fingerprint zone 또는 fingerprint reg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모리큘을 알고 있으면은 이제 이 fingerprint region을 아는 거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fingerprint region이 주어지면은 바로 그 모리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건데 뭐 그러면은 문제가 굉장히 쉽겠죠.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는 각 번딩의 이 웨이브 넘버만 데이터 북클렛에 주어졌지 fingerprint region이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딱히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볼 필요는 없답니다. 대부분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봤을 때 1700자 1700에서 3500 부분을 보고서 이제 각각의 스펙트럼이 프로판1 올 또는 프로파날, 프로파노익 애시드인지 한번 구분해 보세요라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일단 그 그림 한번 그려 볼까요? 프로파놀 카본 3개짜리의 프로판1 올은 이런 특징이 있는 녀석인 거고 그리고 프로파날은 하나, 둘, 셋 알데하이드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고 그 다음에 프로파노익 애시드는 하나, 둘, 셋 OH 이렇게 생긴 녀석이랍니다. 각각의 이제 특징들이 있긴 있죠. 얘는 이제 OH 번딩도 있고 CO 번딩도 있고 얘는 이제 C 더블 번드 O가 있고 그 다음에 C 더블 번도 있고 CO 있고 OH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좀 보면은 얘는 지금 웨이브 넘버가 여기 3000이니까 3100, 3200, 3300, 3400 뭔가 3300, 3400 정도에서 좀 브로드하게 있는 그리고 또 스트롱하게 있는
이제 녀석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3,300에서 3,500. 자, 그러면은 3,300, 300, 400 이런 식으로 좀 걸쳐져 있는 부분이 딱 이 녀석이랍니다. 근데 우리 모리큘은 지금 나이트로젠 없죠. 그러니까 얘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저 부분이 이제 OH 번딩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디에서의? 알코올에서의 OH 번딩을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알코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지금 이 녀석은 알코올에 대한 녀석이구나. 우리 주어진 게 지금 이 세 개인데 여기서 알코올은 이거 한 개밖에 없으니까. 스펙트럼 A는 이거는 바로 프로판 1올에 대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답안지에다가 써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답 쓸 때 프로판 1올이다 아이덴티티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이제 뭐 한 3,200에서 3,600 정도에서 이제 있는 이제 presence는 그거는 이제 OH 번딩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알코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적진 않을 텐데 쌤이 여기서 한번 찾기만 해볼게요. 그럼 스펙트럼 B는 이거 굉장히 브로드한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한 3,000에서 굉장히 브로드한 녀석. 자, 그럼 얘도 한번 우리가 보자. 자, 그러면 3,000에서 굉장히 브로드한 거. 자, very broad가 뭐 여기 하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3,000도 걸치고 있고 얘도 3,000이지만 얘는 그냥 strong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데 이거는 우리 카보실릭 애시드에 있는 OH 번딩이 만들어내는 뭐 하이드로젠 번딩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카보실릭 애시드였겠구나 라고 바로 얘기를 할 수가 있답니다. 얘는 그러면은 이 부분 때문에 얘가 이게 카보실릭 애시드에 있는 OH 번딩 때문이다 라는 것을 또 답안지에 쓰면 되는 거고, 그러면은 뭐 스펙트럼 C는 이제 남은 게 알데하이드밖에 없겠죠. 일단 답은 알데하이드일 텐데 우리가 뭘 보고서 판단할 수 있냐.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알데하이드인 거고, 자, 한번 보자. 우리가 여기 뭐 1700 정도에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1700에서 뭐 3500까지 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한 여기가 몇이냐? 2700에서부터 한 3000까지. 그럼 한번 둘 다 보죠. 1700이랑. 자, 1700에서 1750. 굉장히 이제 narrow한 부분에 이제 strong한 intensity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aldehyde, ketone, carboxylic acid and ester인데, 근데 아까 carboxylic acid는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carboxylic acid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얘는 aldehyde구나. 이거를 보고서 얘기를 일단 해줄 수가 있는 거랍니다. 이거를 보고서. 그 다음에 아까 한 2500 정도에서도 자, 보면은 또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자, 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보고서 그럼 얘는 알데하이드가 될 수도 있고 카보실릭 애시드가 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아까 우리가 카보실릭 애시드에서 봤던 이거 very broad한 거 2500에서 3000짜리 이런 녀석이 없기 때문에 우리 C 스펙트럼은 카보실릭 애시드는 될 수가 없다라고도 이제 거꾸로 카운터 이그젬플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랍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얘만 얘기해줘도 이제 뭐 알데하이드가 되는 거고, 또는 얘를 같이 얘기해 줌으로써도 또 이제 알데하이드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D번 predict the H&Mr spectrum of 프로파논과 그 다음에 프로파날. 그러면은 얘도 일단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프로파논은 하나, 둘, 셋, 그리고 프로파날은 이렇게 생겼죠. 이게 그 페이퍼 1에서도 이제 잠깐 나왔던 문제랑 비슷한데, 우리가 일단 시그널의 개수는 뭐를 따른다? 우리는 몇 개의 하이드로젠 인바이러먼트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프로파논은
여기 있는 CH3랑 여기 있는 CH3가 완전 symmetrical하게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같은 하이드로젠 environment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유일한 하이드로젠 environment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딱히 볼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볼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얘는 시그널이 한 개밖에 없는 거고. 그럼 프로파날은 여기 있는 CH3 그리고 한 개, CH2만 있는 것도 여기 한 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H 한 개만 붙어 있는 것도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얘는 뭐다? 다 다른 하이드로젠 environment를 가지고 있어서 답은 3짜리가 된다라는 거죠. environment가 3개니까. 그러면은 E. Predict the fragment that is responsible for M over Z 31 in the mass spectrum of propan 1올. 자,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판 1올이니까 프로판 1을 한번 그려보자.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이 프로판 1올의 molecular mass를 먼저 한번 계산해 보는 거랍니다. 그러면 얘 무게가 15, 얘는 14, 그 다음에 17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봤을 때 31짜리라는 무게가 어떤 식으로 생겨나냐? 아마 이거를 더하면 이게 30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번딩이 부러져가지고 이 녀석이 캣 아이언으로 발견이 되든 아니면 이 녀석이 캣 아이언으로 발견이 될 텐데 그러면 얘의 무게가 이런 녀석의 무게가 31짜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답으로 쓸 때 뭐 CH2OH라고 쓰던 아니면은 CH3O라고 쓰던 상관없는데 어찌됐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31짜리가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쓰면은 답이 틀린 거고 무조건 우리는 이 M over Z라는 것은 Z가 charge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플러스 1짜리. 그래서 얘는 이런 molecular ion이 발견된다. 그래서 이렇게 charge 플러스 1을 꼭 같이 써줘야지만이 된답니다. 그거 명심하세요. 자, 그렇게 1번을 좀 마무리하고 자,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electron transitions are related to trends in the periodic table. 자, explain the general increase in trend in the first ionization energy of pure 3 elements. 자, 우리가 예전에 이제 돌이켜보면은 3단원에서 이거 뭐 그냥 대충 외우면 되는데 설명하는 게 많아가지고 문제 풀기가 좀 어려웠던 적이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얘는 항상 우리가 딱 한 가지로부터 무조건 시작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effective nuclear charge다라는 거죠. effective nuclear charge는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진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프로톤의 개수는 많아지는데 같은 period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우리가 valence electron이 더 많아지는 거지 inner electron의 개수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inner electron들이 만들어내는 그 shielding effect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similar shielding effect를 갖는다라고 일단 써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항상 얘는 세트처럼 오른쪽으로 갈수록 number of protons increases while the similar shielding effect is present. 그래서 effective nuclear charge가 세진다. valence electron을 끌어당기는 그 힘이 세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valence electron이 더 세게 잡아당겨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당연히 걔를 빼내는 거는 더 힘들어질 테니까 ionization 에너지가 커집니다.를 써주면 되는 거랍니다. 즉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프로톤이 많아지고 그렇죠? while having the 그리고 similar shielding effect를 갖기 때문에 effective nuclear charge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ionization 에너지가 커진다라고 써주면 그게 답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우리가 P4의 루이스 스트럭처를 그리세요 라는 문제인데 이 P4랑 S8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P4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의 phosphorus가 있는데 자, 얘네가 이렇게 아래는 삼각형을 만들고 있고 위에는 이런 식으로 또
얘네들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총 우리가 일렉트론이 2, 4, 6, 8, 10, 12개를 사용했는데 P4는 총 20개의 밸런스 일렉트론이 있죠? 그래서 내가 12개를 사용했으면 8개의 일렉트론이 남고 그래서 각각의 론페어가 1개씩 있는 이런 모양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P4의 형태랍니다. P4.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꼭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S8 우리가 흔히 sulfur라는 녀석은 sulfur는 스탠더드 스테이트가 S8이라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phosphorus는 P4의 형태가 스탠더드 스테이트거든요. 그럼 S는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왕관처럼 생겼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외우기가 좀 편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sulfur 8개를 그냥 벤진 그릴 때처럼 동그라미로 넷, 자, 하나, 둘, 셋, 다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일단 그려 놓는답니다.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다 싱글 번딩으로 이렇게 쫙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다 각각 론페어를 2개씩 가지고 있는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될 거예요. 알겠죠? 이게 S8의 형태고 여러분이 구글 한번 찾아보면은 이제 선생님이 아까 왜 왕관처럼이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뾰족뾰족하게 이제 모자처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이게 그 왕관이라고 여러분이 볼 수 있으면은 선생님 그림이 좀 너무 못 그렸지만 이게 왕관처럼 생겼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얘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꼭 외워놓고 자 넘어가서 그러면 2. Write an equation for the reaction between phosphorus with chlorine gas인데 자 이것도 우리가 IB에서 왜 항상 클로린과 관련된 이퀘이션을 쓰라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딱히 그것도 실러버스는 아닌데 종종 물어본답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아마 뭐 물어볼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좀 외워놓고 있어야 되는 식들 중 한 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식인 거고 뭐 여러분들이 일단 답안지를 보면은 자, 뭐 밸런싱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답안지를 보면은 이제 스테이트까지도 적혀져 있는데 항상 물어보는 게 그럼 이거 스테이트도 항상 우리가 써야 되는 거냐? 근데 그거는 아니랍니다. 질문에서 스테이트까지 쓰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점수에 포함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퀘이션 쓰라고 할 때는 스테이트를 안 써도 감점이 안 되니까 걱정 마세요. 자, 그리고 이제 VSEPR theory를 물어보는 건데 일단 PCR3의 루이스 스트럭처를 먼저 좀 그려놓으면은 PCR3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론페어 3개씩 있고 항상 지오메트리를 물어볼 때 이게 일렉트론 도메인인지 아니면 모lecular geometry인지 그걸 구분을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된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테트라헤드럴 그다음에 뭐 이제 트라이고널 피라미드 이렇게 론페어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그 모양이 바뀌는 것은 molecular geometry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molecular geometry는 뭐다? 론페어 개수의 영향을 받는 거다. 그래서 얘는 론페어가 한 개 있는 이게 NH3처럼 생긴 녀석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는 trigonal pyramidal 형태를 띠는 거고 bond angle은 이제 우리가 그 테트라헤드럴이 109.5도 그러니까 얘는 이제 107도 정도라고 우리가 외우죠. 107도. 그래서 답은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일렉트론 도메인 지오메트리는 뭐냐? 이거는 론페어의 효과를 신경 쓰지 않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론페어가 여기 한 개 있지만 그냥 이거나 번딩이나 다 그냥 똑같은 거다. 그냥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그냥 이제 일렉트론 댄스 리전이 4개 있는 그냥 테트라헤드럴 형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물 같은 경우에도 물의 뭐 일렉트론 도메인 지오메트리를 물어보라고 하면은 얘도 그냥 일렉트론 댄스 리전이 4개 있는 녀석이다. 그래서 그냥 테트라헤드럴이다. 그렇게 답을 쓰는 거랍니다. 오케이? 일렉트론 도메인은 론페어의 신경 안 쓰고 효과를 신경 안 쓰고 molecular geometry는 론페어의 효과를 신경 쓴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은 이제 이 PCl3의 polarity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PCl3가 일단 PCl 번딩들로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은 polar 번딩인 것을 알고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일단 electronegativity of chlorine이랑 phosphorus는 당연히 다를 테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클로린 쪽이 더 델타 마이너스 할 거고, 그리고 뭐 phosphorus 쪽에 델타 플러스 할 건데, 그리고 여기에 또 무시 못할 녀석이 바로 이 롬페어가 있죠. 자, 얘는 마이너스 차지를 띈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이 마이너스 차지랑 이 델타 마이너스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서로 캔슬 아웃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symmetrical 하냐 안 하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상 그 모양이 symmetrical 한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charge의 distribution이 이제 symmetrical 하냐 안 하냐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얘는 롬페어와 이 델타 마이너스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symmetrical하게 cancel out 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우리가 쓰는 답이겠지만 polarity, 얘는 일단 polar molecule이다. 그 이유, 뭐 맨날 왜냐면은 얘는 unsymmetrical molecule이다 라고 이유를 쓰겠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은 unsymmetrical distribution of charge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polar molecule이다. 그래서 여기 한 가지 뭐 더 써주면은 unsymmetrical distribution of charge, 그래서 polarity가 does not cancel out 까지 쓰면은 우리가 맨날 예전에 연습했던 그 답안지처럼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n equilibrium exists between PCl3 and PCl5, 그렇죠? reversible error 있으니까 항상 이런 거 보면은 equilibrium 관련 문제구나. 근데 여기서 calculate the enthalpy change. 자,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heat of formation을 쓸 때는 delta H 시계보다 heat of formation of the 이제 product 빼기 reactant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델타 H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게 내가 heat of formation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heat of combustion을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heat가 아니라 이제 bond enthalpy를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은 calorimetry를 사용하는 건지. 왜냐면 그거마다 다 공식이 다르니까. 얘는 델타 H가 마이너스 MC 델타 T 나누기 N이고, 얘는 여기다 적어놓은 것처럼 프로덕트 빼기 리액턴트인 거고, combustion을 여러분이 쓴다라면 이건 제대로 외웠었어요. 얘는 리액턴트의 델타 HC 값에서 델타 HC of the product를 빼는 거고, bond enthalpy는 bond enthalpy of the reactant 빼기 bond enthalpy of the product니까 product가 먼저인지 reactant가 먼저인지 이런 거 제대로 구분하고 써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은 예식을 써보면은 얘는 지금 PCl5의 델타 HF니까 쌤이 그냥 이거 델타 HF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PCl5가 한 개죠? 그래서 PCl5 한 녀석의 델타 HF 값 빼기 reactant는 PCl3의 델타 HF 값 한 개 더하기 Cl2인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 스탠더드 스테이트의 엘리먼트들은 Cl2 같은 거죠. 얘네들은 heat of formation 값이 몇이다? 0이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차피 얘는 0이고, 그러면 우리가 PCl5 마이너스 398.9 빼기 PCl3 마이너스 306.4를 해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92.5 이제 킬로줄의 유닛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킬로줄. 뭐 답안지에는 킬로줄 per 몰이라고도 적혀져 있는데 지금 이 유닛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길어지지만 우리가 사실 여기다가 1 곱해주고 얘 코에피션트가 1이니까 이게 사실 뭐냐면은 1몰을 뜻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그거 사실 여기에 몰 곱하기 델타 HF 값은 킬로줄 per 몰로 적혀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몰 지워져가지고 사실 킬로줄만 남아서 계산이 되는 거죠. 그거 원래는 킬로줄만이 있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는
왜 답안지에 펄몰이 붙냐? 이 리액션의 델타 H가 마이너스 92.5kJ인데 이 리액션을 보고 얘기를 하면은 1몰의 PCl3가 사용될 때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1몰의 PCl5가 만들어질 때마다 라고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펄몰이 붙었다는 것은 누구 하나는 1몰로 기준이 잡혀져 있다. 어디에? 우리 리액션 이퀘이션에. 뭐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하면은 킬로주 펄 몰이 된다라고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넘어가도 되고. 넘어가서 state the equilibrium constant for this reaction. 이 리액션이 어디 있었어? 이 녀석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리액션이 이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equilibrium constant Kc는 우리는 프로덕트가 지금 PCl5고 얘 1승 그리고 PCl3의 1승 Cl2의 1승이랍니다. 그런데 이거는 쌤이 그냥 팁을 한 개 주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equilibrium constant는 어떤 concentration을 사용한다? equilibrium을 때의 concentration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거 그거 잊지 마요. 만약에 이게 Q를 물어보는 거라면은 아니면 여기에 equilibrium concentration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주어진 어떤 시간에서의 concentration이라면은 then we do not know whether the concentration is at the equilibrium or not. 그러니까 equilibrium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concentration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거는 그건 뭐다? Q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까지. 자, 그리고 state with a reason the effect in increasing temperature on the position of the equilibrium. 그러니까 이거는 르 샤틀리어 프린시플을 물어보는 건데 자, 우리가 이런 리액션이 있었고 이 리액션의 델타 H가 앞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우리가 계산했었죠. exothermic reaction. 그러니까 얘는 exothermic reaction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르 샤틀리어 프린시플은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를 다시 없애려고 한다.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내가 템퍼처를 올리면은 다시 템퍼처를 낮추기 위해서 어느 쪽? 엔도테르믹 리액션 쪽으로 시프트를 할 거고 얘는 forward가 엑소니까 왼쪽으로 시프트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얘는 이 shifts to left를 일단 적어주고 그쵸? 왜냐면은 얘는 to decrease the temperature endothermic reaction is favored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forward reaction이 exothermic이니까 and the forward reaction is exothermic 이렇게 얘기를 해주던가 아니면은 and the reverse reaction is endothermic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똑같은 거랍니다. forward가 exo면은 reverse가 endo인 건 당연한 얘기니까. 자, 4번으로 넘어가서 자, 4번은 이제 1-chloropentane reacts with aqueous sodium hydroxide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우리가 organic chem 문제가 나오면은 주어진 functional group이 뭐냐? 얘는 그냥 halogenal alkane이고 halogenal alkane은 우리가 nucleophilic substitution reaction을 한다. S가 substitution이고 N이 nucleophilic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nucleophile OH- 같은 녀석이랑 substitution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NaOH가 사용된 거죠. 얘가 OH-를 만들어내니까. 자, 그래서 identify the type of reaction은 이미 nucleophilic substitution이라고 답을 적어주면 되는 거랍니다. 자, 두 번째 거. Outline the role of hydroxide in this reaction. 얘가 지금 뭐다? nucleophile의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여기서는 이제 질문에서 더 이상 뭐 물어보는 게 아니겠죠. 그냥 1점짜리 단순한 거니까 뭐 nucleophile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suggest with a reason why one iodopentane reacts faster. 자, 차이점 뭐다? 펜트 똑같고 첫 번째 붙어있는 것도 똑같고 아이오다인이냐 클로린이냐 그것만 다른 건데 우리는 결국 얘네들이 리액션하면서 이 할로전이 떨어져 나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더 약하게 붙어있는 녀석이 누구다? 아이오다인이 더 약하게 붙어있는 거죠. Iodine has a weaker bond, weaker 또는 CI bond than CH2.
Cl. 그렇죠? 클로린보다 더 약하게 붙어 있다. 그래서 it breaks faster, hence the rate is faster. 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section 11 of the data booklet for its consistency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뭐 굳이 여기서는 뭐 써줄 필요는 없지만 그리고 어차피 section 11은 꼭 gas인 상태에서의 bond enthalpy이기 때문에 꼭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이제 bond의 strength에 관련된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로 하면은 그것까지 그 숫자까지 이제 같이 적어줘서 예를 들어서 section 11이니까 쭉 가서 그래서 CCl bon딩은 324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한데 CI 본드는 228만큼의 에너지만 즉 더 적은 에너지로도 부서뜨릴 수 있다. 그런 것도 적어주면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답안지에는 굳이 써줄 필요는 없다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냥 참고만 하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B. The reaction was repeated at a lower temperature. Sketch the Maxwell-Boltzmann graph. 2점짜리고 그 다음에 at the original temperature and the new lower temperature. 그래서 이거 뭐 대충 그림 그리라는 거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충 이제 그림을 그리고 이게 좀 더 높은 온도 T1이라고 하면은 더 낮은 온도에서는 우리가 temperature 높이면은 대각선 오른쪽으로 찌부를 시키는 건데 얘는 temperature 낮췄으니까 다시 얘를 왼쪽 위로 거꾸로 이제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 이게 지금 and new temperature T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데 항상 이런 거는 특징이 뭐냐면은 일단 이 꼭지점, 꼭대기 더 높은 템퍼처에서는 그 꼭지점이 더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아래로 내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밀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둘 다 여기 0,0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이건 쌤이 조금 잘못 그렸는데 항상 이 끝나는 점이 더 높은 온도일 때보다 더 아래에서 끝나야 된다. 이 부분 이제 보지 말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를 체크를 하세요.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 문제 Explain the effect of lowering the temperature on the rate of the reaction. 자, temperature definition이 뭐죠, 여러분? temperature definition은 우리가 average kinetic energy of particle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temperature를 낮추면은 여기 있는 이 reactant들이 더욱더 kinetic 에너지가 움직이는 거니까 결국 여기 있는 녀석들이 더 느리게 움직이면서 collision frequency가 줄어든다라고 쓰면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rate는 slower 해지게 된다 써주고 그리고 이제 explain을 하면은 temperature is average kinetic energy이기 때문에 그래서 lowering the temperature slows down the reactants hence less collision frequency. 이게 답이랍니다. 자, 5번. Phosphoric acid H3PO4 can form three different salts depending on the extent of neutralization by sodium hydroxide.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phosphoric acid가 polyprotic acid이기 때문에 얘가 H2PO4- 형태, HPO4 2- 형태, 그 다음에 phosphate 형태의 언아연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Na+랑 만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얘 또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아이오닉 컴파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랍니다. Formulate an equation for the reaction of 1 mole of phosphoric acid with 1 mole of sodium hydroxide. 그럼 뭔가 왜 굳이 1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즉 NaOH는 OH-1개씩 가지고 있는데 phosphoric acid은 H3PO4니까 여기서는 그냥 H+를
한 개만 리액션 시킨 것을 한번 쓰세요.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H3PO4가 NaOH 한 개랑 리액션을 했을 때는 이제 H2PO4-랑 Na 플러스가 합쳐지는 거죠. 그래서 NaH2PO4 그리고 이제 H2가 한 개 만들어진다. 스테이트도 쌤은 그냥 적어 줄게요. 자, 이렇게 쓰는 거고. 그리고 formulate two equations to show the amphiprotic nature of 자, 그러면은 amphiprotic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시드 역할도 하고 베이스 역할도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게 써줄 수가 있답니다. 뭐 일단 H2PO4-가 물에 들어가서 한 번 더 dissociation을 하면은 HPO4-2-랑 H3O+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럼 이때는 프로톤 도너의 역할이니까 여기서는 얘가 에시드. 그런데 H2PO4-가 물이랑 만나서 H+를 들고 오면은 H3PO4랑 그 다음에 OH-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때는 베이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답안지에는 이제 얘가 H+랑 리액션을 해서 그냥 H3PO4. 자, 얘가 이제 베이스 역할을 하는 거니까 여기 아래에다가 쓸게요. 이렇게 리액션 하는 걸로도 썼고, 아니면은 얘가 OH-랑 리액션을 해서 이제 HPO4-2-랑 물이 만들어지는 걸로도 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데, 어찌됐건 빨간색으로 쓴 거나 파란색으로 쓴 거나 위에는 프로톤 도너 역할을 하는 거고 아래는 프로톤 억셉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애시드 베이스 역할을 둘 다 할 수 있다를 써놓은 거랍니다. 자, 그리고 C. Calculate the concentration. 자, if 여기서 키워드가 completely 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completely neutralized. 그러면은 그 뜻은 뭐냐면은 우리의 H3PO4가 NaOH랑 리액션을 했는데 1대 3 비율로 리액션을 해서 얘가 가지고 있던 모든 H+를 다 사용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모두 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타이트레이션 문제를 푸는 건데,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1번 우리가 지금 몇 몰의 NaOH를 사용했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0.02840 리터 곱하기 0.5 몰라리티를 하면은 우리는 이제 0.01420 moles of NaOH를 사용했고, 두 번째, 원래 두 번째 셈은 이 balanced equation을 쓰라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mole ratio가 항상 1대1이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moles of H3PO4는 우리가 0.01420 NaOH 계산한 거 곱하기 3대 1이라는 레이쇼를 통해서 리액션을 했으니까 원래 이제 몇 몰의 이 포스포릭 애시드가 있었냐? 그러면은 0.004733 몰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원래 concentration을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3번. 그래서 concentration of phosphoric acid는요. 우리가 계산한 0.004733 moles of phosphoric acid 나누기 뭐다? 나누기 이제 28.40을 이제 리터로 바꾸면 0.02840 리터 계산하면은 답이 나오겠죠. 0.1893 molarity가 원래 concentration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랍니다. 이렇게. 자, D. Outline the reasons that sodium hydroxide is considered as Bronsted-Lowry and Lewis base. 자, 그러면 우리가 NaOH 같은 경우는 이 OH-를 만들어내는데 이 OH-가 프로톤을 억셉트해서 물이 될 수가 있는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는 프로톤을 accepting 할 수 있는 프로톤 acceptor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쓰면 되는 거고, 또 이 OH-는 어떻게 H+랑 리액션 하는 거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론페어를 가지고서 H+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얘는 론페어 도너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루이스 베이스의 뜻이죠. 론페어 도너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쓰면 되는 거랍니다. 자, 넘어가서 6번. 자, 또 우리가 Biochemical Oxygen Demand, BOD가 나오는데 그럼 결국 윙클러 메서드 나오게 되고, 자, BOD는 결국 뭘 찾는 거냐면은 우리는 물 속에 얼만큼의 이제 dissolve oxygen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윙클러 메서드인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5일 동안 이제 2개의 sample of water가 있는데 day 1에 측정된 물은 그날 바로 측정해서 여기에 dissolved oxygen이 얼만큼 있는지, 그 DO1이라고 하고, 다른 한 개는 이제 5일 동안 껌껌한 방에다가 이제 가둬놓고 우리가 5일 뒤에 측정을 한답니다. 뭐 DO5라고 하면은. 이 둘을 빼면은 이제 이 속에 살고 있었던 뭐 마이크로 오르가니즘이라든지 하여튼 뭐 미생물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도 숨 쉬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만큼 그 옥시전을 5일 동안 사용했는지 서로 빼면은 나오는 게 그게 바로 BOD랍니다. Biological Oxygen Demand. 그래서 지금 얘는 BOD라는 게 뜻이 뭐냐? The amount of oxygen used by microorganisms to decompose organic matter. 얘네들이 플라스틱을 이제 막 심어 먹을 건 아니니까 오르가닉 매터를 이제 즉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를 이제 분해하는데, decomposing을 하는데 얼만큼의 옥시전을 사용했냐? in water 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B. A student dissolved 얼만큼의 sodium thiosulfate to make blah blah to use in the Winkler method. Determine the percentage uncertainty in the molar concentration.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적혀져 있는 거는 g이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volume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일단 concentration은 number of moles over volume이기 때문에 지금 얘를 우리는 moles로 바꿔줘야 된답니다. 먼저. 자, 그러면 우리가 number of moles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데 어차피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concentration 구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percentage uncertainty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concentration의 percentage uncertainty는 그럼 그거는 우리가 moles의 percentage uncertainty 더하기 volume의 percentage uncertainty를 더한 값이랑 똑같다. 그러면 이 moles라는 것은 우리가 mass로 어떻게 계산하냐? moles는 mass 나누기 molar mass고 딱히 molar mass는 uncertainty가 없죠? 그러면은 moles의 percentage uncertainty는 mass의 percentage uncertainty 더하기 molar mass의 percentage uncertainty인데 molar mass는 그냥 0이라고 취급하면 되니까 얘는 뭐다? 0.0001 나누기 0.1240 곱하기 100인 거고,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은 0.08%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number of moles의 percentage uncertainty는 0.08%다 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volume은 또 volume은 그냥 뭐 바로 이제 계산하면 이제 0.4ml 나누기 1000 곱하기 100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얘는 0.04%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그러면 0.04%. 둘이 더하면 몇? 0.12%다. 그래서 0.12%를 써도 되고 아니면은 뭐 원식 피그로 쓰고 싶으면 0.1%다라고 써도 둘 다 답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답은 0.12 또는 0.1%. 그리고 6번의 C.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런 거를 주는데 여러분, 쌤이 이거 길게 설명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스텝 1, 2, 3로 리액션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한 개의 억시전을 사용할 때 그 레이쇼가 결국 4개의 타이오솔페이트를 사용하게 된답니다. 어차피 이 윙클러 메서드도 타이트레이션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를 한 이런 몰 레이쇼가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우리가 이 억시전 대 타이오솔페이트의 레이쇼는 그냥 외워놓으면은 무조건 1대 4라는 레이쇼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걸 알면 굳이 이 스텝들은 볼 필요도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하면은 자, 이 moles of sodium thiosulfate. 자, moles of sodium thiosulfate는 당연히 concentration 곱하기 volume일 텐데 여기서 이제 앞에서 이제 계산한 B를 이제 uncertainty 말고 계산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이거보다 더 쉽게 어차피 얘가 이제 지금 얘를 사용해야 되는구나. 자, The iodine produced was titrated with 37.5ml의 sodium thiosulfate 된다. 그러면은 이 iodine produced는 이 녀석이 얘기를 하는 거고 얘가 thiosulfate랑 리액션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thiosulfate는 몇 몰을 사용했냐 이걸 사용하면 되겠네. 바로 그러면은 C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molarity 곱하기 volume은 0.03750 리터 하면은 그럼 얘는 우리가 1.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moles of sodium thiosulfate가 된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근데 쌤이 미리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이 소디움 thiosulfate라는 한 개가 한 개의 thiosulfate로 dissociation을 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똑같은 볼륨인 솔루션에서. 그러니까 볼륨은 똑같고 얘의 number of moles나 thiosulfate로 쪼개졌을 때의 moles나 똑같은 거죠. 그래서 쌤은 이거를 그냥 moles of thiosulfate라고 읽어도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Deduce the mole ratio of O2 to thiosulfate. 이게 뭐다? 앞에서 얘기한 이 1대 4를 그냥 쓰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굳이 이거 볼 필요 없답니다, 여러분. 시간 아깝게. 그럼 3번. Calculate the concentration of dissolved oxygen이니까 자, 우리는 앞에서 moles of thiosulfate 구했죠? 그래서 moles of oxygen은 moles of thiosulfate에다가 곱하기 그 mole ratio가 1대 4라고 했으니까 4몰의 thiosulfate를 사용한 이유는 1몰의 oxygen마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moles of oxygen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몇이냐? 그게 4.6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moles of oxygen인 거고 우리는 지금 concentration of oxygen을 계산하기 때문에 지금 4.68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moles를 volume 지금 volume이 이제 몇이었냐? 몇 밀리리터의 물이 있었냐? 자, 25ml의 sample of water가 titrated 했다니까 얘는 0.025리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우리는 25ml에 몇 몰이 있었냐 계산하니까 1.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molarity가 나오고 이거는 oxygen의 concentration이 된다. 물 속에 녹아있던 concentration 이거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three steps of the Wrinkler method가 앞에서 주어졌었는데 뭐 여기서는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는 거지만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어차피 세 개를 다 합쳐서 봤을 때 얘네가 1대 4라는 레이쇼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럼 스텝 2에서 reduction half equation을 찾으라는 거니까 자, 잠깐 스텝 2 따가지고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뭐 어차피 H 플러스나 H2O 같은 경우는 redox equation balancing 하면서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지 말고 좀 독특하게 생긴 아이오다인이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oxidation state, I2에서는 0. 그러면 얘는 일렉트론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아이오다인은 oxidation을 하는 거고. 그러면 딱 봐도 MnO2에서 뭐 Mn2 플러스 가는 게 그게 reduction이겠죠. 왜? 왜냐면 항상 redox equation은 쌍으로, 이게 말이 좀 세도 쌍으로 reduction과 oxidation 항상 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체크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플러스 4, 플러스 2이기 때문에 그쵸? less positive 해줬다. 일렉트론을 gain했다는 거니까. MnO2가 Mn2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먼저 oxygen의 개수는 물로 맞춰주는 거죠. 2개의 H2O. 그럼 H가 4개가 생겼는데 H의 개수는 H 플러스로 맞춰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렉트론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여기 플러스 4쪽이고 얘는 플러스 2쪽이니까 전체 차지가 이쪽에 2개의 일렉트론을 더하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답이 되는 거랍니다. 그럼 5번. Suggest the reason that the Winkler method used to measure BOD must be done at a constant temperature. 왜냐면은 우리는 지금 그 BOD를 측정할 때 이제 약 5일 정도 껌껌한 방에다가 둔답니다. 왜 껌껌한 방에다 두냐? 왜냐면은 거기 있는 그 마이크로 오르가니즘들이 이제 포토신테시스를 만약에 했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O2를 만들어내니까 우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냥 우리는 단순히 얘네들이 얼만큼의 옥시전을 사용해서 밥을 먹을 것이냐. 그런데 이제 밥 먹으면서 사용한 것만 우리는 찾고 싶은 건데 또 옥시전도 만들어내면 이제 계산이 좀 복잡하게 되는 거랍니다.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껌껌한 방에다가 두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서 온도도 왜 우리가 컨스턴트 해야 되냐면 이게 온도가 올라가서 뭐 두 가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얘네들이 열심히 밥 먹어가지고서 더 빨리빨리, 예를 들어서 뭐 25도일 때랑 50도일 때랑 이제 밥 먹는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BOD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25도일 때 5일 동안 얼만큼의 옥시전을 사용하느냐, 그걸 구하고 싶은 건데 뭐 갑자기 5일 동안 50도에서 뒀으면 얘는 이제 또 50도에서 BOD가 측정이 되는 거니까 이게 좀 이상해질 거랍니다. 아니면은 또 50도 온도를 높였더니 미생물들이 이거 너무 더운데 하면서 막 죽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면은 그것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생물들 rate of photosynthesis by microorganism들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또 얘네들의 respiration, 그냥 온전히 밥 먹는 속도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 한 개를 답으로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아니면은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우리의 옥시전은 가스 상태로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O2가 가스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스는 이제 당연히 온도에 따라서 그 물 속에 더 잘 녹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 안 녹을 수도 있죠. 온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가스는 보글보글 거리면서 가스 쪽으로, 아트모스피어 쪽으로 날아가고 싶어 할 테니까. 그래서 이 온도에 따라서 the amount of oxygen dissolved also depends on temperature. 뭐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있는 내용이랍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7번 마무리하고 6번 마무리하고 7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alkanes undergo combustion and substitution reaction. 그렇죠? 얘는 combustion reaction 할 수 있고 free radical substitution reaction 할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determine the molar enthalpy. 그러니까 얘는 델타 H를 델타 H combustion이네. 델타 H를 뭐 킬로줄 per mol 형태로 계산하세요. per mol의 형태로 계산하세요라는 거죠. 자,
어떤 알케인이 이제 이만큼 있었는데 얘가 20g의 물에 템퍼러처를 57.3도 올렸다니까 우리가 delta H of the reaction은 얘는 마이너스 자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delta H of the reaction은 Q of the reaction 나누기 moles of the limiting reactant. 그런데 우리가 reaction의 Q를 바로 측정할 수 없으니까 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Q of the reaction이랑 Q of the 물은 부호가 반대여야 되죠. 왜냐하면 reaction의 에너지를 release를 하면은 물은 그 에너지를 absorb 하니까 똑같은 그 에너지라고 해도 한 녀석은 release, 한 녀석은 absorb 하는 거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랍니다. 그래서 Q, minus Q of the water 나누기 moles of the limiting reactant라고 쓸 수 있고 그래서 QW는 minus MC delta T of the water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간단하게 많이 줬죠. 그래서 mass of the water는 20g이고 그래서 마이너스 20.0g C 4.18 joule per gram per 뭐 켈빈이든 셀시어스든 상관없고 어차피 이건 델타 T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57.3도 나누기 몇 몰의 알케인을 태웠다? 8.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moles 이렇게 하면은 그램 셀시어스 날라가고 그럼 얘는 단위가 줄 per 몰로 나올 텐데 그런데 뭐 답은 이제 뭐 꼭 줄로 적으라는지 킬로줄로 적으라는지 스페시파이를 안 해줬으니까 딱히 상관은 없을 거랍니다. 그런데 쌤은 어차피 여태까지 많은 문제들이 다 킬로줄로 쓰라고 했으니까 1000줄은 1킬로줄이다. 1000으로까지 나눠서 마지막 답을 쓰면은 마이너스 5470 킬로줄 per 몰의 에너지가 릴리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formulate equation for the two propagation steps and one termination steps in the formation of chloroethane from ethane. 자, 이거 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쌤이 그냥 다 적어보겠답니다. 그냥 initiation step. 뭐냐면은 일단 우리 클로린, 할로젠이 UV 레디에이션을 받아가지고서 두 개의 free radical로 쪼개지는 거고 propagation step은 얘는 이제 우리의 알킨의 에테인이니까 CH3CH3로 쓸게요. 에테인이 있는데 얘가 앞에서 만들어낸 그 free radical을 가지고서 substitution을 한다. 근데 항상 우리는 무언가가 free radical 쪽으로 옮겨가서 붙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던 H 한 개가 free radical로 옮겨간다. 그래서 우리는 CH3, CH2 free radical과 HCl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 CH3, CH2 free radical이 주변에 또 다른 할로전들이 이렇게 Cl2들이 있을 테니까 이렇게 또 리액션을 하면은 이제는 할로전이 쪼개져서 우리 알케인 free radical로 옮겨가는 거겠죠. CH2Cl 그 다음에 Cl free radical 그래서 propagation의 특징은 free radical이 아닌 녀석과 free radical이 리액션을 해서 또 다른 free radical과 아닌 녀석을 만들어낸다. termination은 두 개의 free radical이 합쳐지는 건데 항상 이런 걸 쓸 때는 쌤이 선호하는 거는 뭐냐면은 알케인 free radical과 그 다음에 할로젠 free radical을 합한 것을 쓰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제 정말 정답으로 봤을 때는 좀 깔끔하니까. 하지만 이렇게 할로젠 free radical 두 개가 합쳐지는 것도 답이 될 수도 있고 알케인 free radical 두 개가 합쳐지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있는 거랍니다. 그러면 CH3, CH2, CH2, CH3 이렇게 답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9번 Fast moving helium or fired 자, helium nuclei 우리가 이런 거를 혹시나 뭐 배웠었으면 들어봤을 수 있지만 이런 거를 알파 파티클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 이게 딱 그 이제 보어 선생님 그렇죠? 이제 루더포드 선생님의 골드포 익스페리먼트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은 대부분의 이 알파 파티클들이 일직선으로 통과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무엇을 보여준다? 아톰이라는 것은 대부분이 빈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tom's space is mostly empty한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라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녀석들은 이렇게 꺾이는 녀석들도 있었죠. 그럼 왜 꺾이냐? 이 알파 파티클, 이 힐리움 2 플러스는 얘는 지금 뭐다? 프로톤만 있고 그럼 프로톤이 뉴트론만 있고 일렉트론은 다 빠져나간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포지티브한 파티클이고 얘가 움직이다가 보면은 대부분은 빈 공간으로 그냥 일직선으로 쭉 통과하겠지만 어떤 녀석들은 이렇게 뉴클리어스 근처로 가겠죠. 그리고 골드 아톰의 뉴클리어스도 굉장히 포지티브한 녀석이기 때문에 프로톤 겁나 많을 테니까. 그러니까 포지티브한 녀석과 포지티브한 녀석이 근처로 가게 되면은 리퍼전이 빡세게 일어나가지고 얘가 디플렉션, 꺾여버린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랍니다. 아니면은 가가지고 일단 정통으로 딱 맞아가지고서 당구공처럼 맞아가지고 다른 데로 꺾여나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됐건 힐리움 파티클이 이제 우리 뉴클리어스랑 굉장히 가까워질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의 뉴클리어스도 이제 포지티브한 거고 그리고 it repels helium 2 plus when it goes nearby. 가까이 가면은 서로 밀어낸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랍니다. 자, 넘어가서. 그럼 subsequent experiments showed electrons existing in energy levels occupying various orbital shapes. Draw the diagrams of SSP orbitals. 그냥 이거는 형태를 그리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S 오비탈은 그냥 동그랗게만 그려주면 되는 거고 얘도 동그라미, 2S도 좀 더 크게 동그라미 근데 사실 동그라미는 상관없고 그 다음 P는 이렇게 약간 리본 모양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tate the electronic configuration of copper. 자, 이건 뭐다? exception인 거죠, copper. 우리가 크로미움과 copper, 이 두 녀석은 exception이죠. 그런데 얘는 이제 어떤 electronic configuration을 써도 상관이 없겠죠.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argon 한 다음에 4s2 이렇게 쓰면은 그건 틀렸다. 얘네들은 4s1, 크로미움 같은 경우는 4s1, 3d5고 커퍼는 4s1, 3d10을 채우는 녀석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exception인 거 알고 있고 그럼 여기서 쌤이 또 팁을 한 개 주면은 우리 데이터 북클렛에서 저런 exception이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같은 그룹에 있으면은 굉장히 비슷한 프로퍼티들을 갖는다라고 배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안 나온 문제지만 혹시 그러면은 이 녀석들에 대한 일렉트로닉 컨피규레이션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MO는 어떻게 돼? MO는 자 얘는 이제 크립톤이 노블 게스니까 크립톤으로 줄여서 쓰고 그 다음에 5s1, 4d5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우리 AU 실버구나 H부터 하면 H도 크립톤 한 다음에 얘도 5s1, 4d1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간단하게 이것도 뭐 1점 혹시나 뭐 머리 좀 더 쓴다고 해서 2점짜리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나오면은 쉽게 맞힐 수 있는 거랍니다. 이 규칙만 알고 있다면은.